덜 떨어진 바보임에도 불구하고 제위를 20년 가까이 지킨 인물이 있으니 사마충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사마충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제위를 40년 지킨 유선과 비견할 수 있는데 엄밀히 다릅니다. 유선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정치력은 상당했어요. 즉 유선의 40년 제위는 유선 스스로 지킨 겁니다. 그런데 사마충은 달라요. 그냥 주변의 필요에 의해 지켜졌다 보면 됩니다. 사마충의 자는 정도이며 황실의 적자로서 낙양 출신입니다. 사마충은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경계선 지능장애 정도로 보여요. 글을 읽거나 쓰고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정치와 같은 관념적 부분에서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했다. 8살에 황태자로 책봉되는데 부친 사마염은 진나라의 창업군주죠. 이 사마충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마염이 다 좋았는데 가충을 신임했죠. 이 가충의 딸을 태자비로 들인 것부터 일이 잘못됐다 보면 돼요. 사마염은 원래 가충의 딸을 태자비로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걔네 집 여자들은 얼굴이 까매서 용모가 고귀한가 맞지 않다. 당시 고구려 벽화도 보면 귀족들은 다 얼굴이 하얗죠. 얼굴이 까만 경우는 대부분 농사짓는 서민들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가씨 집안은 아들이 귀하다. 이건 황실의 비로소 결격사유 중에 결격사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평양 가씨 집안에 대대로 아들이 귀했어요. 가규가 가충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원래 당시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높아서 3살 전에 죽은 애는 장례도 안 치렀어요. 그래서 조예의 딸이 1살도 안 돼서 죽었을 때 공주의 예로 장례를 치르니 진군이 조예한테 법도에 안 맞는다고 잔소리한 거예요. 가규도 원래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영아기에 사망한 겁니다. 결국엔 가충도 아들을 남기지 못해서 그 자귀와 유산 승계 문제가 있었죠. 가충 사후에 가충의 처가 양자를 들여서 이걸 승계해요. 그리고 가난풍도 왜 그 사단이 났냐면 사마충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후공소생으로 황태자가 된 사마휴를 죽이면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아무튼 가충이 독발수기능의 난에 차출되기 싫어서 정치적 수를 쓰는 게 딸을 황태자비로 들여서 외척이 되는 거였습니다. 외척 신분으로는 웬만하면 사지로 차출이 안 되죠. 그래서 가난풍이 15세 때 13세였던 사마충의 태자비가 됩니다. 사마염이 아들 사마충이 덜 떨어진 걸 걱정해서 시험을 치게 했다. 이걸 질문지를 장홍이 가난풍과 모의해서 미리 알았다. 너무 완벽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쓰게 했다 되어 있는데 가난풍 편에서 얘기한 적 있죠. 이거 사마염이 쇼한 겁니다. 기록을 보면 이 시험을 그냥 사마충 혼자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연애를 위해서 진소동궁 대소관소 즉 태자가 머무는 동궁전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 문제를 내도록 하였다. 원래 황제 앞에서 시험을 치를 때 참관인들을 많이 둬요. 그런데 사마충이 백지로 내거나 노래가사 써놓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사마염이 순수하게 사마충의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웠으면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일 빠르죠. 이건 뭐냐, 사마염이 이런 부정행위를 최소 묵인했다. 내 아들 그리 바보 아니다. 제위를 이을만 하다.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고 봐요. 사마충은 모자란데 그 사마충의 아들 사마휴는 상당히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염이 봤을 때 사마충이 사마휴이 이을 때까지 제위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염이 사망하자 가난풍과 외척 양준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난풍이 승리하죠. 그리고 사마충은 정치를 가난풍한테 위임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술했듯이 사마충과 가난풍이 아들을 못 봐요. 그래서 후궁소생인 사마휴이 태자가 되죠. 가난풍의 모친이 가난풍한테 사마휴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죽는데 결국 가난풍과 사마휴 사이가 벌어집니다. 사마휴이 그리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저거 가시 집안 애들 문제 있다. 가난풍, 가밀 이런 애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가난풍 입장에서 사마휴이 다음 자리를 이으면 생존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휴를 술을 먹이고 만취하게 한 뒤에 모반의 글을 베껴쓰게 합니다. 황제 사마충한테 아버지 석시딩 유 한번 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풍은 이걸로 사마휴를 고발하고 패퇴자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가난풍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있어요. 당시 사마휴 쪽에 붙은 신하들이 사마휴한테 거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사마충에 대한 거병은 아니고 가난풍을 폐위하고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마휴이 그걸 거절했다 되어 있는데 가난풍이 이런 얘기를 듣고 원점 선제 타격을 한 거죠. 아무튼 이걸 사마륜, 이 사마륜은 사마이와 백부인 소생이죠. 당시 사마씨 학렬로 치면 사마충의 할배뻘인 종친 어른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수를 씁니다. 사마휴 태자 구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들은 가난풍이 그러면 큰일이다. 사마휴를 암살해버려요.
뒷간에서 죽어서 뭐 똥 싸다가 죽은 거 아니냐 하는데 기록을 보면 황문씨랑 손녀가 연금 중인 사마유를 찾아가서 강제로 독약을 먹이려 하니까 뒷간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저항하다가 약초절구에 뚝배기가 깨졌다. 이걸 보고받은 사마류는 바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가난풍이 태자 사마유를 모함한 것도 모자라서 죽여버렸다. 이에 가난풍한테 핍박받던 다른 사마씨들이 동조하면서 가난풍이 골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운 게 명신, 장화, 배회 이런 애들이 이때 죽어요. 배회는 가난풍과 유척관계였고 장화는 사실상 가시지방과 정적관계였긴 한데 가난풍이 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풍의 탕평책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때 죽은 장화가 바로 진수를 청구한 인물이에요. 장화가 진수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진수의 삼국지는 초야에서 미완성으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완중의 연희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죠. 암튼 사마륜이 강제 선양으로 찬탈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마씨들한테 죽습니다. 파랑은 아니죠. 그리고 사마충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황제로 복위합니다. 이건 사마충이 덜 떨어진 인물이니까 사마씨들이 재위를 놓고 경쟁하면서 시간을 유예한 겁니다. 일단 쟤를 다시 앉혀놓고 그 다음 자리를 경쟁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역시나 사마씨들의 내분이 일어나는데 성도왕 사마영이 사마충의 신변을 확보하고 업으로 가버립니다. 참고로 자기만 성도왕이지 원래 업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마영이 수세에 몰리자 밑에 있던 유연이 대선우에 추대되는 거예요. 유연이 님 지금 불리한데 제가 흉노 땅에 가서 병력 좀 모아올까요? 처음에 사마영이 야 그게 되겠냐 하다가 결국 허용합니다. 유연이 대선우에 추대되고 실제로 병력을 모아와요. 그런데 이미 사마영은 업을 버리고 낙양으로 도망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연이 저 못남놈 내 말 좀 듣지 하면서 자립해버립니다. 5호 16국 시대의 개막이 이런 배경으로 발생한 거예요. 저는 유연이 사마영과의 의리를 지키고 실제로 도왔을 거라 봅니다. 그게 당시 유연한테도 정치적으로 이득이에요. 다음 황제 자리는 사마영이 가장 유력했고 이를 유연이 돕는다면 괜찮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마영이 패하고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정치적 가치가 삭제됐으니 자립한 거죠. 그리고 동해왕 사마월이 사마충의 신변을 확보하면서 팔왕의 난이 마무리되고 사마월이 대세가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사마충이 죽어요. 사마월이 보낸 떡을 먹다가 앓다 죽었다. 그래서 사마월이 사마충을 독살했다는 설이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사마충은 멍청해서 신변 확보하는 걸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줄 황제가 필요했다 보입니다. 사마월이 다음 황제로 사마치를 세우는데 사마치는 계승서열상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사마월이 세운 거예요. 즉 둘과는 보은의 관계가 성립되죠. 그런데 사마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마월을 제거하고 황제의 권력을 되찾으려 해요. 그래서 사마월이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하면서 분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개판인 상태에서 유연이 쳐들어오고 결국 영가인왕까지 가는 겁니다. 사마충은 암군이죠. 일단 정치의 문외한이었어요. 곡식이 없으면 고깃국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마리 앙투아네트를 표현하는 프로파간다 중에 하나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게 해라 뭐 이런 뉘앙스인 건데 당시 위나라의 인프라를 온전히 이어받은 진나라는 태강지치를 거쳐서 풍족했어요. 다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고강도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실에만 있던 사마충은 곡식이 부족하고 고기가 부족하고 이런 걸 이해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4차원적인 기질도 있었죠. 개구리가 우니까 저 개구리는 관의 일을 위해서 우는 것이냐 사적인 일로 우는 것이냐. 어찌 보면 감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물음이에요. 이항복과 권철의 그 감나무 소유권이라 문지방을 주먹으로 뚫어버리고 이 손이 누구 손이냐 따졌다. 사마충의 이 4차원적인 물음에 옆에 신하가 대충 답합니다. 사가의 개구리면 사 쪽으로 우는 것이고 관가의 개구리면 공 쪽으로 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충의 순진무구한 감성을 좀 이해하자면 사마충은 개구리도 자기 신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황제인 나한테 고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인데 옆에 있던 신하가 이건 뭔 개소리냐 하면서 대충 답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사마충이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봤다는 일화도 있죠. 이건 진짜 못 알아봤다기보다 아들과 형제 간 의례에 관한 부분이라 사마충이 황실의 의례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의 바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마충이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사마씨들이 사마충의 신변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마영의 부하 석초가 사마충을 기습합니다. 이때 석초의 병사들이 사마충을 몸으로 보호하던 해소를 죽이려 해요. 사마충이 그는 충신이니 죽이지 말라 하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사마충의 용포에 튀어요. 이걸 나중에 시종들이 옷을 빨려고 하니까 차 해시중혈 말거 이건 해시중의 피이니 없애지 마라. 우리말로 멋지게 의역을 하자면 두어라 충신의 피다
사마충이 해소를 왜 충신이라 했냐면 실제로 충신이니까 그래요. 해소에 붙인 해강이 종해와 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소한테 찍혀서 사마소가 해강을 죽여버려요. 물론 배송진은 해강이 광구검의 난과 연관돼서 처형됐다 봤는데 암튼 사마씨와 해씨는 사실상 원수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해소가 사마충을 끝까지 보좌했으니 사마충 입장에서는 충신이라 할 수 있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사마충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대꾸하니 사마충은 38 리메이크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날로 먹을라 하지 말고 해보시오. 손찬이 형이 못마땅해 하며 답하길 통솔에 있어서 그는 사마씨들 간 대치 속에 군을 끌었던 적이 있어. 다만 석초한테 손쉽게 격파되고 생포되었으니 그의 통솔은 형편없어 보이어. 이에 통솔은 15면 충분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생포될 당시 면상에도 화살을 맞았다 되어 있어. 당시 정치적으로 사마충의 신변이 중요했고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황제를 겨냥해서 화살을 쏠 리는 없으니 아마 멍 때리다가 날아다니는 유시를 맞은 듯하오. 이에 무력도 전륜발이 육적에 비견할 만하니 18이면 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경계선지능인 정도로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전혀 알지 못했어. 하여 그의 지력은 9면 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내세웠던 일이 의왕왕 사마유와 사마륜의 결탁을 증언한 것이었어. 앞이 저자가 내 손에서 옥스를 뺏어갔다 증언하니 사마위는 제거된 것이요. 그 외에는 그가 가진 정치적 가치 때문에 평생 이용만 당했으니 정치도 두 자릿수를 넘기기는 힘들겠어. 정치 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충신의 피를 닦지 않고 보존할 정도로 충신에게 잘해주고 시중 해소 역시 가문의 원한이 있음에도 죽음으로 사마충을 지키려 하였어. 멍청한 만큼 남의 원한을 산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오. 그가 사로잡혔을 때 배고프다 하니 사마형이 그 물과 그 복숭아를 주었다 하지 않소? 사마월도 그를 유폐했을지언정 태상왕으로 예우하려 했다 하니 매력은 후하게 쳐서 35를 주도록 하겠어. 이어 공손월이 넌지시 묻기를 오늘의 컨텐츠야말로 참으로 실성이 있어. 당시 진의 상황을 볼 때 사마염이 태시율의 선포와 둔전제 폐지 등으로 태강지치를 이루었으나 곧 급변사태들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이에 우리 육경루 자산에 대한 특별한 투자 계책이 필요하오. 이에 손찬이 형이 박수를 치며 오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래 무엇이 좋겠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금이 좋겠어? 아니면 AI 시대 수요에 따른 은이 좋겠어? 그것도 아니면 달러, 코인? 이에 공손월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다 틀렸어. 바로 고구마에 투자를 해야 하오. 이상기후와 각국의 정치 불안정으로 고구마가 상당히 매력적이요. 내 이미 선물지수 차트 분석도 끝냈어. 고구마 선물지수가 세상에 어딨어? 손찬이 형의 호통에 공손월이 의아해하며 답하니 분명 이마트에서 고구마 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 나와있는데 그 선물이 아니요. 이에 공손월이 재차 답하니 그러면 고구마 ETF를 만드는 게 어떠소? 아니면 고구마 말랭이라도 미리 좀 사놓는 것이 분명 오른단 말이오. 그 헛소리 말고 돌아가서 잠이나 디비 자시오. 호통을 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명언을 남긴 바보왕제 사마충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